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수는 수저를 놓고 망설이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28살이 된 딸이 언젠가는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딸의 표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군인의 아내로 또 홀로 딸을 키운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직업이 뭐야? 집안은 어떻고? 엄마,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됨이 중요하지. 정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지수야, 사람됨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해. 직업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엄마는 왜 그래요? 일단 만나보기만 해도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답게 말이죠.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내 딸을 그런 불확실한 사람한테 맡길 순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지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게 되거든요. 지수야, 엄마 말 들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굴에 써있겠니? 겉으로만 보면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정옥도 딸의 실망한 표정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지수는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와 수다를 떨며 지내던 딸이 이렇게 조용할 리 없었죠. 정옥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딸의 이런 반응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에 휩쓸려 냉정한 판단을 잃기 쉽다는 것도 말이죠. 정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든든한 남편,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어머니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식사를 하는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수가 빈방에서 들려오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오늘 뭐 했어요? 라며 다가와 어깨에 기대던 딸이 이렇게 멀어진 게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정옥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어요. 서로의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사이였고 정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순자는 정옥이 걱정이 많다는 것도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옥아, 너희 지수 만나는 남자 혹시 상호라는 애 아니야? 왜? 그 사람 알아? 정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순자가 그 남자를 안다니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알지. 우리 시장에 생선 손질하러 다니는 애야.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은 없는 것 같더라. 정옥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생선 손질. 그럼 수산업에 종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용직인 건가요? 딸이 왜 그렇게 직업을 말하기 꺼려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졌죠. 어떤 애인데? 자세히 좀 말해봐. 글쎄,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손님들한테는 정말 친절하더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말이야.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 그냥 일만 하고 가니까. 말수도 별로 없고. 순자의 말을 들으며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실하다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안정성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다니 그럼 집안 배경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옥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숨기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옥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30년 넘게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익힌 관찰력과 판단력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수산 코너를 찾아갔어요. 생선 비린내와 얼음 녹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이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맑아 보였어요. 하지만 정옥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했거든요. 낡은 앞치마에 물기가 튀어 얼룩진 티셔츠, 그리고 손가락에 밴드를 붙인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생선 좀 볼게요. 정옥은 일부러 평범한 손님인 척했습니다. 상호는 친절하게 오늘 들어온 생선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고등어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싱싱합니다. 한 마리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투가 정중하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에 드릴게요. 서비스로 손질도 해드리고요. 상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깔끔하고 빨랐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 같았죠. 그런데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옥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물티슈 쓰세요. 상호가 갑자기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정옥이 생선 손질하는 걸 보느라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라는 뜻이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포장해주는 동안 정옥은 상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른 손님이 와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에게는 애기 예쁘네요 라며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청년 같았어요.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도 연기일 수 있잖아요. 특히 손님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었거든요. 이분이 혹시 이 집 아들인가요? 정옥은 옆 가게 상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중년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하러 오는 청년이에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애라고 들었는데 참 안 됐어요. 어머니 병수발하다가 고생 많이 했다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셨나요?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전까지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던데 그래도 효자라고 소문났었어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해요. 상인의 말을 들으니 정옥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평생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게 더 걱정스러웠죠.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물티슈를 건네던 작은 배려까지. 분명 나쁜 청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까지 성실한 척하는 게 더 수상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법이야. 정옥은 자신의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의심 많은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평생 사람을 봐온 경험상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과거의 한 사건이 정옥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대에 새로운 후임 장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상관에게는 예의 바르고 부하들에게는 자상했죠. 가족들 모임에서도 항상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정옥의 남편은 그 후임을 무척 신뢰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야. 믿을만해라고 늘 칭찬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임이 부대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발각됐을 때는 이미 늦었고 책임자였던 정옥의 남편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충격이 컸거든요. 그 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이 아닌 위기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이야. 평상시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정옥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호가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호가 나쁘지 않은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거든요. 지수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엄마와 마주한 거였어요. 엄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생선은 어디서 사셨어요? 지수가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을 일인데 말이죠. 시장에서. 정옥은 짧게 대답했어요. 혹시 상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요? 시장 생선이 더 신선하죠. 지수가 시시한 말을 하며 슬쩍 엄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정옥은 며칠 더 상호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처럼 말이죠. 금요일 오후 정옥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멀찍이서 상호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분식집에 앉아서 오뎅을 시켜놓고 상호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까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퇴근길에 저녁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수산 코너가 붐볐습니다. 상호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생선을 고르고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바닥에 생선 포장하며 나온 물이 흘러서 미끄러워진 거예요. 마침 그때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정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때 상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상호의 행동은 정옥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던 상호가 할머니의 비명을 듣자마자 즉시 뛰어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그대로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간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상호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그러고는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약국에서 소독약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반창고도요. 상황이 급했지만 상호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했어요.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깨끗한 티셔츠를 벗어서 할머니의 무릎에 덮어주었어요. 할머니, 찬 바닥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거라도 깔고 앉으세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완전히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온 상인이 돌아왔고 상호는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상처를 소독해드렸습니다. 손동작이 조심스럽고 세심했어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고맙다, 아가야.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상호는 끝까지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제야 상호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티셔츠를 벗어준 바람에 러닝셔츠 차림이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셨는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분식집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연기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온 상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가신 후 정옥은 한동안 분식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상호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 자신의 티셔츠를 벗어서 깔아드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상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정옥은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봤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좋은 행동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정옥이 오뎅 그릇을 비우고 일어나려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이모였어요. 어머, 정옥씨 맞죠? 저 김순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순례씨. 오랜만이에요. 정옥은 반가웠습니다. 김순례는 지수가 어릴 때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웃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사를 가서 소식이 끊겼었는데 시장에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지수는 잘 지내죠? 벌써 다 컸겠네요. 네, 잘 지내요. 순례씨는 여기서 장사하세요? 네, 반찬 가게 해요. 그런데 정옥씨, 방금 전 그 일 보셨어요? 상호라는 청년이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요. 김순례가 갑자기 상호 이야기를 꺼내자 정옥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네, 봤어요. 참 착한 청년이네요. 맞아요. 그 애 정말 착해요. 혹시 그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실 저희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김순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중병이셨거든요. 암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 돈이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비를 못 내면 퇴원하라고 했고요. 정옥은 숨을 죽이고 김순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뭘 했는지 아세요? 병원장 방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제발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평생 일해서라도 병원비를 갚겠다고 말이에요. 김순례의 말에 정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병원장이 감동해서 치료를 계속해주기로 했대요. 대신 상호가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청년이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날 시장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와줬어요. 김순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옥씨, 그런 아들 되기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부모님 병수발하느라 자기 인생 포기하는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걔는 정말 진국이에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상호를 받는지 깨달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혼자 살면서 성실하게 일해요.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요. 그런 청년 요즘 흔치 않아요. 김순례의 증언을 들으니 정옥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김순례와 헤어진 후 정옥은 혼자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상호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딸 지수가 그렇게 간절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시장 지붕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시장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정옥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물론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서 편견으로 변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상호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말이죠. 한참 후 상호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러닝 셔츠 차림에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까 할머니에게 준 티셔츠 때문에 그런 차림이었죠. 정옥은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상호씨? 상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네, 저를 찾으시나요?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옥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상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옥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사실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상호씨, 저는 지수 엄마예요. 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어머니시라고요? 어떻게? 사실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상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정옥이 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해서 여기까지 나와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마땅했거든요. 직업도 불안정해 보이고 집안 배경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몰래 지켜본 거예요. 상호는 조용히 정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완전 바보였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 도와주는 모습 보고 또 시장 사람들한테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특히 어머니 병수발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몰라봤네요. 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지수를 제대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돼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지수가 행복할 거예요. 내가 확신해요. 정옥이 상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상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수가 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지수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알아요. 당신 마음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정옥과 상호의 대화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지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지수는 처음에는 엄마가 몰래 상호를 지켜봤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결국 엄마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상호 오빠와 결혼해도 된다고요? 그래, 그 청년이라면 우리 지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수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지 정옥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시골에 있는 정옥의 친정집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상호도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마당에는 국화꽃과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정옥이 일주일 전부터 정성스럽게 가꾼 것들이었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 놓인 소박한 테이블들, 손수 만든 음식들이 정겨웠어요.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순례를 비롯해서 상호와 함께 일했던 수산코너 사장님, 그리고 상호가 도와드렸던 할머니까지 오셨어요. 모두들 상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호야, 정말 좋은 신부 만났구나. 지수씨도 복 터진 거야. 상호 같은 남편 어디서 구하겠어? 시장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상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평소 과묵했던 상호였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정옥은 상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상호야,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어보니 군인 배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건 내 남편, 그러니까 지수 아버지가 받은 첫 번째 표창이야. 군에서 모범 장교로 인정받았을 때 받은 거라고.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소중한 걸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상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정옥은 상호의 손에 배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받아.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야. 지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너를 아들같이 여겼을 거야.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상호에게 이런 따뜻한 말은 큰 위로가 됐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그리고 지수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아, 내가 믿어. 정옥이 상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지수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상호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정옥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시장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호와 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박수였어요. 정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분명 행복할 거라고 말이에요.